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특별법 논의가, 또 지역에서는 주민공청회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는 큰 기대감만큼이나 속도전에 대한 우려와 균형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네, 다음으로 광주 광산을 민영배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이슈 있겠지만 우선 지난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의견 간단히 들어보죠. 주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우리 김민석 총리께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통큰 결단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320만 전남 광주 시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멸에 예기치 않은 우리 전남과 광주로서는 천재이루의 기회이자 또 하여튼간에 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동아줄과 같은 그런 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러한 지원들이 광주는 물론이고 전남의 동서북권에 골고루 좀 이게 고르게 분산이 돼서 균형 발전하고 도민과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 의원님께서는 인센티브 내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우리 주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조금 전에 이 진행하시는 우리 문영철 기자께서 속도전 우려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인센티브는 통 크게 내놨다고 생각들은 하시는데 저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완전히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 선두에, 지역주도 성장의 선두에 광주 전남을 앞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대전 충남과 똑같이 취급할 사안은 아니다. 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특히 광주 전남은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헌신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쓰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통합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확실히 이번에는 현실로 좀 다가오는 분위기인데, 네, 이번 행정통합의 배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조금 전에 주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꿔보는데 그 중심에 5국 3특 체제라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지역이 주도해서 수도권 1국 체제가 갖고 있는 이 국가 경쟁력의 이 하락 쇠퇴 이런 것들, 정체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그런 배경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리고 주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하는 건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대체로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그동안 집권을 할 때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호남에 대해서 뭔가 할 것처럼 하는데 역차별 논란이 일까 봐서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 9일 그 청와대 오찬에서. 네. 내가 그 부담을 좀 감당을 하겠다.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광주 전남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우리가 잡아서 국가 운영의 전환, 그리고 이 광주 전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 이걸 좀 잡아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마치 정치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행정통합을 국가의 중요한 이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주 의원님께서는 행정통합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리 민영배 의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수도권 1국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도 고루 잘 사는 또 균형 발전의 철학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5국 3특이란 말로 표현하셨는데
이번이 아니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기회가 없다. 절박한 지방 소멸의 위험을 차제에 끊어내고 지방이 몸집 경쟁력을 키워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으면 경쟁하면서 또 지방을 살리는, 지방이 또 대한민국의 5국 중에 하나로서 국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에서 무지하게 헌신과 희생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 역사를 새로 쓰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경제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지역 발전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과거에 세 분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지만 당신이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서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 반드시 표신하게 호남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미래 신세대, 미래 신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빠른 통합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네. 당신 임기가 지금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임기 중에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빨리 통합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 특히 이것도 임기 전반기에 통합이 돼야만이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이제 우중이라든지 철학이 반영된 거고, 우리 전남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소멸의 이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또 산업적으로는 낙후되고 소외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해서 320만 규모의 몸집을 키워서 광주의 인적 도시 경쟁력과 전남의 잠재력이 결합이 돼서 경쟁력을 가지고 수도권과 경쟁하고 싸우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간에 때가 와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속도감 있게 절차를 조금 생략하고 가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 역사상 처음으로 이 도래된 이런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네.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어쨌든 통합이 이루어지면 뭐가 바뀌냐, 가장 뭘 체감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부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왕에 주던 예산은 계속 주면서 추가로 5조 원씩 4년간 주겠다는 거고, 또 아까 서울시에 버금가는 이상과 권한을 주겠다는 거고, 또 내년에 있을 그 정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로 많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또 지난번 9.11 그 환담회 때는 개인 기업들, 사기업들도 전남 광주로 좀 많이 갈 수 있게 계속 권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더 많이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통합이 현실화되고 막대한 지원을 받고 또 통합시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우리 전남의 미래 신산업 지도가 그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기업들 많이 들어서게 되면 당장 이제 좋은 일자리 생기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자리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전남에 그럼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더 많은 수익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고루 갈 수 있게 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남은 이제 광주는 놔두고 전남은 이제 농촌과 어촌으로 중심된 원래 농업 중심, 어업 중심이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농민들의 기본적인 소득도 보장하고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재원도 확보되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 의원님께서는 가장 크게 기대하거나 변화가 좀 있으신 부분. 네. 기본적인 내용을 다 주최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특별히 좀 보충을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요. 오늘 제가 지난 1월 14일에 여수시의회에서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라고 썼네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이 나온 걸 봤어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질적 통합이어야 한다. 이게 당연히 행정통합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게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동서부 도서해양권이 함께 성장하는 질적 통합이어야 한다고 이랬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동안 전남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처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지금 당장 통합하는 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남과 광주, 전남 내에서도 동부권과 서부권이 그렇죠. 조금 좀 이게 좀 이질감이 있죠. 예,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단계를 밟아서 차분하게 이걸 준비해가지고 임기 내 다음 임기 내에 끝내자, 지자체 임기 내에 끝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은 속도를 내는 걸로 바꿨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질적 통합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제 용어로 하자면 균형 통합이 돼야 한다. 이 통합의 결과가 아까 우리 주철현 의원님께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균형 통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주가 중심에 있고 동부 서부가 통합을 해도 마치 이렇게 같이 끌고 오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완전히 경계가 사라져야 됩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세 곳이 모두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이 고흥이 중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축도 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 지역이 크게 봐서 세 지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통합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크게 뭐 4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위상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 체제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이 통합의 효과로 개선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역적으로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잡힌 이 성장으로 지역 성장으로 가야 된다. 요걸 저는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 주셨지만 이 산업 활성화가 가장 큰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통합하면 사람, 돈, 인프라가 우리 지역 사회에 골고루 이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 왜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이 질문도 참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민 의원님께서도 지금 행정통합 골든타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누가 물어봐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차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행정 절차상으로 정치적인 절차상으로 가능하냐 이게 핵심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창진 통합한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마창진 통합을 보면 3월 12일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별법이. 우리는 지금 2월 12일까지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은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해봤어요. 구조개혁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세밀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거 전에 절차를 거치고 내실은 내용은 시간을 두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 당장 가령 광주 같은 데서는 그렇거든요. 아니 광주가 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광주시가 없어집니다. 구 단위는 그대로 있는데 시가 없어져요. 그러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광주는 어디로 갔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달리 생각해보면 좀 달라요. 광주가 없어진 게 아니라 광주가 전남과 합해서 더 커졌어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래 광주시가 필요하면 나중에 경기도의 뭐 수원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처럼 용인시나 이런 데처럼 특례시나 일반시로 다시 하면 된다. 근데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니까 일단 선거 전에 절차가 행정적으로 가능하고 또 정치권이 마치 의견이 다 의기투합해 있고 특히 광주 전남은 저 주철현 의원님이나 저나 다 같은 당이 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장애 요인이 덜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 진단과 처방에 동의합니다. 네. 주 의원님께서는 통합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민영배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이번에 선거에 나가는 단체장 후보들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다음에 바로 통합을 서로 협의를 해서 2030년에 통합시장을 뽑자 이런 취지로 이제 공감을 했는데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양 시장 도지사께서 1월 2일 날 5.18 민주노총 앞에서 통합을 즉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파격적인 권한을 주겠다. 여러 가지로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선거 이후에 통합이 되게 되면 선출된 단체장도 임기 4년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4년을 보장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주고 싶었던 통합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 다음 대통령이 한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파격적인 지원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은 기간이 딱 선거 끝나고 나면 4년인데 이 4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그냥 듬뿍 준다고 할 때 이걸 받아서 우리 광주 전남이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또 밑받침을 닦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 좀 너무 빠르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많이 있고, 특히 동북권은 우리 여수도 뭐 3주 통합이 있었고, 순천 승주 통합이 있었고, 광양도 동광양과 통합이 있었는데, 통합을 경험해 보면서 다 주민투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무조건 주민투표를 통해서 충분하게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시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통령 말씀이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돼서 선거 전에 통합을 완수해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4년이 지나가 버리는데 임기 끝나버리지 않냐.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또 정부에서 발표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70%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계시니까 통합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차제히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또 이상 강화라든지 또 더 큰 경쟁력 강화를 해서 전남 광주가 정말로 과거에 70년, 80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5국 3특 중에 호남권의 핵심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면요. 네. 지금 주철현 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전에는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내가 좀 이걸 해보겠다고 특별히 마음을 먹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철현 의원님 그 진단해 주신 대로 집권 초기 중앙정부의 뒷받침과 동력 이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대전 충남보다 저희가 빨리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른바 행정의 건재순이라고 하죠. 서울특별시 다음에 광주 전남 특별시, 뭐 전남 광주 특별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주 의원님 말씀대로 천재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번에 무난히 좀 우리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주 의원께서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민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주민투표에 대한 요구가 아직도 있기는 한데. 네. 원래 제가 그 단계적 통합론을 얘기했을 때 주 의원님이 이제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들이 뭐 페북에 이렇게 포스팅도 하고 했는데 당연히 주민 의견을 들어야죠. 그런데 순서가 지금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나서 그래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가 통합부터 합시다. 대신 충분히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를 하고 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좀 뒤바뀐 건데요. 당연히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주민 투표를 거치거나 아니면 시도 의회에 이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건데 다만 지금 주민 투표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주민 투표하는데 3개월 걸리거든요. 준비해서 끝내는 데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려서 이번에 그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시민들께 광주 전남 시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게 순서이지만 우선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절차적으로 시간상 불가피하니까 그러고 나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통합 관련해서 지난 19일부터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꼭 굳이 공청회가 아니어도 뭐 여러 의견 들으실 텐데 뭐 주 의원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던가요? 저희들은 뭐 이제 의원으로서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들하고 광주시장, 전남도지사와 함께 지금 2번에 걸쳐서 통합과 관련된 토론
법안을 놓고 시안을 놓고 지금 수계를 거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저희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북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반드시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관련해서 순천시 승주군 통합 사례를 비춰볼 때 승주군이 통합된다면 완전히 공동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례를 보아왔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이제 없잖아 있어요. 아무래도 광주 전남 통합하게 되면 도시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광주로 다 또 집중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여튼 걱정이 있는 거고, 또 광주로 집중 외에도 기왕에 지금 행정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광주와 무한에 좀 집중돼 있었지 않습니까? 서북권에. 근데 이것이 계속될 게 아닌가? 그럼 동북권은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소외돼 왔는데 그 소외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또 아울러서 동북권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었는데 지금 뭐 철강과 석유화학이 워낙 이제 불경기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태 동북권 경기는 안 좋은데 서북권은 새로운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되면 동북권이 정말로 소외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마저도 더 서북권에 비해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북권이 광주나 서북권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는 고르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된다는 여론을 좀 많이 듣고 있고 그걸 전달하고 있고요. 이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된 청사는 광주 상무청사, 목포보안청사가 있는데 동북권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 청사가 아니라 세 개 청사가 고르게 안분되는 그런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년에 또 정부기관 재배치, 공공기관 지방 이전할 때 동북권 많이 좀 와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요. 또 동북권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뭐 수산업, 해양 관광, 또 동북권에 아까 철강, 석유화, 또 여수, 광양, 항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뭐 광주시는 아예 뭐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또 서북권 도에서는 관심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통합특별법에 반영이 되고 재원 배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그런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 의원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좀 많이 듣고 계세요? 제가 지금 공청회 자리에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대개 들어보면 지금 주철현 의원님 말씀하신 동북권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남이 광주로 혹시 흡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또 하나는 전남에서도 동북권은 더 좀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만약에 특별시장을 뽑게 되면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사전에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통합이라고 하는 이 가치 지향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뭐 주 의원님도 주자시니까 그런 기회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균형 통합이 무너져서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통합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결사반대할 겁니다.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는 통합, 이게 사실은 행정 통합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만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저는 정부 부처까지도 이전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북권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와줘야죠. 그러면 서북권에는 뭐 농협중앙회 같은 게 좀 와주고, 그리고 광주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게 와주고,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보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도록 하는 통합 방향, 이것이 아마 지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통합했을 때 효과가 뭐야? 이게 1번이고요. 그렇죠.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 이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이게 쏠리면 이건 절대 안 돼. 이 두 가지를 저는 선거 전에 가능하면 주자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공약으로 이걸 반드시 내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주철현 의원님 말씀대로 산업 중심인 이 동북권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가 성장 동력이거든요. 뭐 농업도 있고 수산도, 해양수산도 있고 뭐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이 동북권이 이 산업 수도 역할을 이 우리 광주 전남 통합 단체로 놓고 보면, 자치단체로 놓고 보면, 통합특별시로 놓고 보면 여기가 산업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지향이어야 되고,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제가
그 대통령 공약상에 이런 걸 제안을 했었어요. 국토 남부 산업수도 개발청 이런 걸 좀 둬야 한다. 그래서 이 남해 쪽 저기 부산 있는 이쪽까지 쭉 연결되는 이 남부의 신산업 벨트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부서를 하나 둬야 된다, 정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9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호남에 인구 100만 정도가 유입되는 도시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도시라고 하지 말자. 산업벨트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계속 몰아주고 있다. 계속 대기업들한테 광전남으로 좀 가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100만 정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도의 이 신산업 벨트를 우리가 좀 중심이 돼서 특히 전남 동부권이 중심이 돼서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통합 효과가 훨씬 더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다음 달 처리하는 걸 좀 목표로 잡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선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 뭐 무리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안 되면 통합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제 다수당이고 그리고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이 다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저희가 이제 특위를 하나 꾸렸지 않습니까? 네. 통합 특위를 하나 꾸렸는데 다음 주쯤에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행안위로 넘어가면 행안위 간사하고도 제가 좀 간사위원 윤건영 의원님 간사인데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안위 심의가 끝나고 법사위 거쳐서 뭐 본회의까지 오는데 저는 2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가능해야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민영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산업이 균형되게 발전돼야 한다. 이 부분에 좀 동의하고요. 아까 뭐 청사를 포함해서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고르게 좀 발전할 수 있게 후보들이 서로 협약을 하고 발표해야 된다. 이런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의한 그 통합특별법 시안을 보게 되면 통합의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AI 또 모빌리티 이와 같은 신산업을 좀 일으키는 것을 우리 강주 전남 통합 목적의 1순위로 좀 해놨거든요. 그것은 이때까지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전남으로 여러 가지가 맞지만은 뭐 인공태양은 나주로 갔고 또 AI 이런 사업은 전부 다 지금 해남 서부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에 명시된 신산업도 또는 여러 가지 기왕에 있던 지원 내용도 다 서부권 중심이라서 동부권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법안 내용 보게 되면 전남의 재래 기간 산업인 동부권의 철강과 석유화학, 서부권의 조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산업을 진흥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통합의 목적이 마치 전남의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전남 통합의 목적. 그렇게 해서 전남을 새롭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또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여기서 또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동부권 주민들의 서부권, 광주 서부권 중심의 통합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청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재원 배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가급적 좀 그 법안에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담기는 것이 그래야만이 뒤에 이제 법안으로 돼야지만이 교섭력이 생기는 것이고 누가 뭐 시장 되든 이걸 어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민투표는 사실상 공고로부터 투표까지 23일이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말씀 주민투표하게 되면 수많은 또 여러 가지 토론과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2월 전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없을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저희 정부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18명 국회의원들, 장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통합 관련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2월 중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통합이 완성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2월 중에 통합 절차를 끝을 내고 우리가 그 과정에 수많은 주민들, 도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서로 간의 희망사항 또는 여러 가지 뭐 염려사항들이 다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타협이 된 다음에 통합 절차가 완료가 돼서 축제 속에 통합시장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조금 제가 그 보태면요. 네. 저는 주철현 의원님의 이 우려가 뭔지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특별법을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최대한 올려놓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속도를 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단일안을 만들고 해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우주항공, 신소재 이런 쪽이 지금 이 광양망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산업 벨트가 가능한 곳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주철현 의원님하고 제가 이른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 특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특례 조항에 이 동북권의 신산업이 자꾸 서부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동북권의 기존의 제조업 바탕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어서 그렇죠. 이게 대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낡은 영역은 좀 버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세게 이렇게 좀 전환하는 이게 필요해서 요거를 주연님 제가 아직 그 특례 조항에 포함할 걸 완전히 넘기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담아서 특례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같이 좀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이쪽에서 염려가 좀 덜 할 테니까. 예. 아니 이제 보니까 뭐 법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왕에 전통 기간 산업이 이제 석유화학, 철강, 조선인데 조선은 뭐 영암 쪽에 있는 거고 서부권에 그건 아주 조선 경기가 좋으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이 잘못되게 되면 전남에 이게 전통 기간 산업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제조업이 무너져서 고생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산업도 좋지만은 전통적인 재래 기간 산업, 석유화학, 철강을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게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탄소 중립이라든지 대전환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정부의 목만 아니고 아까 말씀 통합시에서도 일정한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이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살릴 수 있게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윤 의원이 말씀하신 뭐 그런 것을 100% 동의합니다. 네, 그거를 이 여수 시의회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을 좀 가지고 그러시죠. 저 실질적으로 그 특례로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포함될 점, 특별법안에 좀 추가로 담길 점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아까도 뭐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전남이 광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 또 전남 내에서도 어쨌든 전남 동부권의 소외론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요거 이제 이 부분 얘기 많이 이제 들으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뭐 해법이나 뭐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로의 흡수 통합 또 광주로의 블록혈처럼 집중되는 현상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하여튼 간에 통합특별시의 명칭을 전남 광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된 청사를 전남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전남 동서의 또 이 균형이라든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통합시의 의회와 행정기능을 3분을 해서 그것을 이 세 개 청사에 고루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나머지 다른 것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 의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행정기능 3분론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균형 통합이 제 기본적인 이 컨셉이고요. 처음에 사실은 제가 통합 신중론을 제기했던 거는 바로 그런 점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이 4명이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차관급 4명이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행정부시장, 한 사람은 동북권 담당하는 부시장, 한 사람은 서부권 담당하는 부시장, 한 사람은 광주권 담당하는 부시장. 그렇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행정 기능을 3분하는 그런 운영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분야별로 해야지 어떻게 행정부시장을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쪽 지역에 특화된 분야를 담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 기능 3분론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오늘 새로운 컨셉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권역별 부시장 체계를 둘 수밖에 없겠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대등하게 각 지역을 이렇게 쭉 이제 다 같은 도시로 특별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치 중앙 정부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처럼 기존의 도시 중심 도시라고 얘기를 했던 광주에서부터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면 영내에 균형발전기금 같은 거를 국토균형발전 회계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걸 좀 설치해서 정부 지원 예산을 그 균형을 잡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행정통합과 맞물려서 전남 지역 최대 현안이 이제 의대 신설인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남 통합 국립의대 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하기로 심의를 했습니다. 뭐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행정통합 이슈와 맞물려서 이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전남도에 그러니까 지금의 전남도에 국립의대를 하기로 한 건 뭐 정해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주 의원님께서 주로 해오셨으니까 주 의원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기왕에 있던 기득권이 없어져서 손해 보는 통합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아까 특별법에도 보면 기왕에 있던 그런 것들은 불이익 안 받게 보장하겠다라고 좀 명시돼 있고요. 특히 이제 의대 설치와 관련돼서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이 돼서 의대가 없어지게 되면 전남 도민들이 동의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전남고 의대 설립 또 대학병원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병원까지 뭐 아까 인원까지 배정이 됐으면 당장 2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것을 하나 의대로 갈 건지 아니면 양 캠퍼스 체제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 외에도 다른 뭐 이제 의대 외에도 나머지 이제 동부권이 이제 수산업이라든지 해양관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철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살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법에다가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후보들 이름으로 함께 협약을 하든지 그렇게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서 도중에 통합 뒤에 딴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수 전남대 통합 과정에서도 한의대하고 대학병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약속 안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약속은 지킬 것이냐 뒤에 가면 또 안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을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에 명문화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뭐 확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만 보충을 하면 그러니까 통합이 됐다고 해서 원래 전남 쪽에 필요한 국립의대의 필요성, 전남 쪽에 세워야 할 국립의대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전남에 의대가 필요했는가? 네. 그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료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아서 너무 의료 소외 현상이 심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한다고 해서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뭐 배치나 디테일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뭐 이루어져야죠. 알겠습니다.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누가 통합단체장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어쨌든 정치권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는 전남지사 또 우리 민정배 의원께서는 광주시장 각각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이 통합되면 한 명의 수장만을 이제 뽑게 되죠. 어떠세요? 이제 통합단체장 선거에도 출마하신 것으로 뭐 마음을 굳히신 상태입니까? 어떠십니까? 글쎄 당장은 뭐 이제 단체장보다는 지금 통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합이 시도민들의 동의 속에 또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통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통합시장 출마 여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또 우리가 민정배 의원하고 저하고는 또 뭐 친구 사이기도 하고 또 정치를 제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만든 또 당본이기도 하고 제 정치적 사부입니다. 사부라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뭐 저희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시장이 누가 되느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 통합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또 어려운 지역이
충분히 대접받고 대접받고 또 하여튼간에 배려받을 수 있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면 의원님 어떠세요? 전에도 제가 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이 동지이고 친구이고 이 같이 활동해온 그런 의원님이신데 오늘 보니까 정말 제가 더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정확하게 저는 저 스탠스가 온당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주 의원님이 그 1, 2위를 이렇게 하고 계셨기 때문에 1위는 좀 안 하셨나? 하여튼 그 2위권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력한 전남지사 후보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대개 자기 성과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합은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석 총리 뭐 저희들 모두 일부에서 이제 뭐 이 통합을 하면 선거 전에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분들이 있던데 적어도 주철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그 포지션을 잡아주셨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가 시도민들에게 실제로 올 수 있도록 할 거냐, 통합의 효과를 가져와서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지역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고민이 지금은 그 지점에 다 있어서 지금은 어디서 물어봐도 주철현 의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통합의 내실을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지고 통합을 이렇게 해나가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모르죠. 정말 경쟁하는 장에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또 공정하게 서로 협력해가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저희가 세게 부딪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거라는 이유로. 그래서 선거를 이유로 해서 지금 통합 논의에 다른 이 요소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자연스럽게 이 통합 논의 절차 좀 거의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특별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좀 마쳐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통합은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통합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고 또 지역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을 잘 해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에서 특히 이 동북권 소외 같은 균형 통합의 방법을 더 잘 고민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네, 주 의원님. 네, 우리 동북권의 우리 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주민 투표를 통한 통합이 진행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 전남이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아서 다시 80년 빈곤의 역사를 끊고 재되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일단은 통합을 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통합에 반영이 되도록 그리고 또 동북권에 소외가 없도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갖고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갑 추철현 국회의원 또 광주 광산을 민영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의 흐름 속에서 실효적인 지원책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